영끌족 피눈물이라 살던 집 경매됐어요.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당연히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끌에서 산 것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게 고금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끌족은 타격을 받고 살던 집도 결국은 뺏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현실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피눈물로까지 점점 번져요. 규모도 점점 커지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한 달 사이입니다.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증가율입니다. 와우, 무려 30.9%예요. 작년 12월하고 올 1월 사이에 말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충격적인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임의경매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자 못 내서 3개월 동안 안 내면 금융기관이 경매로 넘기거든요. 이게 임의경매예요. 다시 말해서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매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한 달 사이에 증가한 숫자가 30.9%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요. 야, 이거 점점 시장의 위협이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집합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을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예요. 신청 증가 수가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한 달 새입니다. 2023년 12월에 3,91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5,117건이에요. 2013년 1월 5,407건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지금 뭐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2011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각했잖아요. 그러면서 경제가 조금씩 무너졌어요. 그리고 2013년에 절정기를 맞았었는데 그때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이 5,407건이었으니까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그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2024년 1월에 지금 5,117건으로 비슷해졌다는 뜻이에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영끌족의 백기투항?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서 던진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를 아니면 오피스텔을 아니면 다세대 주택까지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진짜 문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계속 나옵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터집니다. 제가 여러분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공황 구매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구매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고금리 오래 간다는 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오래 간다는 것은 저성장이 늪에 빠진다는 뜻이고 저성장이 늪에 빠진다는 뜻은요. 일자리를 그만큼 잃든가 아니면 소득이 그만큼 줄든가 그래서 원금도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제가 충고 또 충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시장은 여지부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패닉 바잉이 엄청났고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들은 사는데 나는 못 사? 이런 어떤 포모 증후군이 결국은요. 영끌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자칫 잘못하면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다는 게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가 4.16%입니다. 떨어졌어요. 4.16%라고 떨어졌지만 이 자체가 높다는 뜻이에요. 못 버틴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2020년 3월에 2.48%였거든요. 2.48%. 거기에 비하면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1.5%가 더 높으니까 문제가 되죠. 2배는 안 되지만 그래도 1.5배잖아요. 100만 원 내던 이자가 150만 원이 되면요. 월급이 많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월급이 안 올라가면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나마 4.16%니까 싸요. 게다가 말입니다. 2022년 10월에 4.82%보다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계대출로 오면 또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가계대출은 4.96%입니다. 굉장히 높죠. 4.96%면요.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5%라는 이야기인데 5% 금리 여러분 웬만큼 벌어서는 5% 금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저금리에 익숙했었거든요. 2019년에 3.24%, 2020년에 2.75%, 2021년에 3.10%. 이게 3년 내리 말입니다. 저금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고금리가 되니까 감당이 쉽지 않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7.19%고요. 닷컴 버블의 위기 때는 8.20%인데 4.96%가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요. 저금리에 익숙하다 사람들은 그 생활 패턴에 맞춰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4.96%가 되니까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이자 내다가 못 내니까 그냥 던져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틀리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임의경매라는 게 주택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합 건물에서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토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2022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61%가 늘어났습니다. 2022년에 집합건물, 건물, 토지 기준으로 봤을 때 65,584건이었거든요. 2023년에는 10만 5,614건입니다. 2014년 12만 4,253건 다음입니다. 전년 대비해도 12%가 늘어날 정도니 이게 62%가 늘어날 정도니 버티기가 쉽지 않죠. 집합건물도 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만 9,059건입니다. 전년 대비 62%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때문에 죽을 맛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렸나 하면요. 이게 낙찰가율이 낮아요. 지금 작년 12월 경우를 보면 80.1%거든요. 감정가의 80.1%입니다. 그러면 10억이면 8억이 된다는 뜻이 8억. 2억이 날라갔다는 뜻이 2억이.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은행에 대출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감정가격 그대로만 경매가 돼준다면 그래도 내가 타격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 그대로도 아니고 80% 수준이에요. 10억 아파트에 5억을 대출받아서 만약에 했다면 나의 돈은요. 감정가까지 떨어지니까요. 이게 결국은요. 지금 8억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3억밖에 안 남습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빵 터진 거잖아요. 경매도 많아지고 낙찰가율은 떨어지고 그러니
살던 집도 경매가 됐는데 되돌려 받는 돈도 굉장히 적어서 결국은 이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저는 영끌족이요.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장을 바로 보고 시장을 바로 봐서 투자하는 방법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 있잖아요. 옆집 영희 엄마가 장에 간다고 내가 똥장군 쥐고 장에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영끌에서 샀어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뭐 투잡, 쓰리잡, 뭐 포잡을 하더라도 저는 버텨가시라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웬 말이냐고요. 글쎄요. 제가 첫 집을 살 때 저도 사실 좀 무리해서 샀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말입니다. 16시간씩 17시간씩 일하니까 갚아나 가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줄어들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영끌에서 최악의 상황이 됐다면 본업 말고도요. 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일을 해서 말입니다. 이자를 충당하고 원금도 막아가면 결국 이자 떨어지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는 좀 지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5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섰잖아요. 이제 50대 후반으로 달려가거든요. 이제 원래 제 생일이 지나면 이제 후반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 16시간씩 일하잖아요. 저는 50대 후반에도 16시간씩 일하는데 젊은 사람들이야 영끌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이야 16시간씩 18시간씩 일하는 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주말 명절 휴일 없습니다. 할 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젊을 때 그렇게 해보면요. 더 성공을 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 경험치로 보면 버텨라. 투잡을 하든 쓰리잡을 하든 포잡을 하든 버텨라.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